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교육혁명 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안아올 열의로 각급 교육기관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을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에 확고히 올려세워 우리 조국을 교육으로 흥하고 교육으로 광명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나라로 전변시키시려 바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혼신과 로고는 평양교원대학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용광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언행이 됐습니다. 2018년 1월 16일 맵잔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새로 개건된 우리 대학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제일 기뻐하신 것이 교수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육 접근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서 훌륭한 번복을 창조한 것이었습니다. 대학에 새로 꾸린 교육과학 전시관에 들리신 청비서 동지께서는 교육사업에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한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교수 교양 사업과 학과 학습 그리고 대학 관리 운영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교육사업도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을 떠나 교육사업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정말 교육사업을 과학기술의 우계에서 발전시킬 때 교육의 수준과 효과를 빨리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깨어지만 말씀이요. 틀어지고 나가야 할 귀중한 지침이었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 교육자 양성의 원종장인 교원대학들을 중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평양교원대학을 품을 놓고 개건 현대화했다고 하시면서 각 도에서도 보기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교육사업은 나라의 장래를 위한 만년대의 애국사업이라고 하시면서 평양교원대학의 교직원들을 비롯한 온 나라의 직원들은 교육사업 해색이 인공을 안고 교육사업에 불타는 애국적 열정과 깨끗한 양심을 바쳐갈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이가 든든 충실한 실력이 높 나를 또 메고 나갈 쟁쟁한 욕군들이 배출된다고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날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교원들이 책임감을 자각하게 하고 더욱더 분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크나큰 은총도 베풀어 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보답을 일념안고 지난 5년간 대학의 모든 교원들이 자질 향상 사업과 과학연구 사업을 적극 벌려서 수많은 세교수 방법들을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평양교원대학을 비롯한 각지의 교육기관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교육사업에서 다시 한번 전환을 일으켜 올해의 나라의 교육 발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안아오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화국 창건 75돌과 전승 78을 높은 정치적 열의와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전인민족인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오기민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를 구축하자. 올해의 알곡생산 계획을 경제발전의 첫째 가는 거지로 정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지금 온 나라 농업 근로자들이 확실한 다수학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서 농사차별을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중시해야 할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잡더리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는 이런 자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해 농사 경험과 교훈에 기초해서 올해 농사에서 기의 통장원을 부르자고 온 농장이 끓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농업 생산 단위들에서는 농업 생산 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해서 불리한 자연 조건을 극복하고 알곡 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한 예견성 있는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사에서 알곡 소출을 더 높이지 못한 원인이 뭔가 이거부터 찾았습니다. 시력이 각이한 조건에 맞게 버전별, 필지별에 따라 토양 분석을 다시금 따져보았습니다. 그래서 토양 분석에 좋은 신양이어 발효 대비, 생물활성 대비를 정보당 10톤 이상 내게 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질제고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제고이자 증산이고 절약이라는 관점 밑에 품질 관리를 과학화해서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단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속에 얼마 전에는 국내 최우수 제품으로 인정된 여러 제품들의 12월 15일 품질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보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데 뭐를 받고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든 제품들이 2월 2일 제품으로 등록됐고 얼마 전 화상회의체계 라곤을 비롯한 2개의 정보기술 제품들이 12월 15일 품질 메달이 수여됐다고 합니다. 정보기술 제품들의 갱신 주기가 매우 빠른 데 맞게 이들은 제품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기술 갱신 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높은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 품질 종합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그 종합적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그 수요를 실시간적으로 다 접수해가지고 즉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품질을 더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뿐 아니라 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든 제품들을 우리 연구소를 대표하고 나가서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첨단 수준의 정보기술 제품들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평양 정량 건재 공장에서도 선질 후량의 원칙에서 생산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서 국내 원료로 보다 다양하고 질이 향상된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품질 관리 사업에서 과학화 숫자화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생산 경험과 모든 제품의 질적 지표를 숫자적으로 철저히 분석 장악하고 이것을 학술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내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4개의 생산 공정에 대한 품질 관리책이 인증을 받았으며 건축용 내장재와 외장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질적 수준을 한 계단 높여서 12월 15일 품질 메달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혁명진지를 3대 혁명화할 때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각지의 많은 단위들에서 3대 혁명 붉은기 정치 운동을 힘있게 벌려 단위 발전을 적극 추동해가고 있습니다. 남포 추라돔에서에서는 3대 혁명 붉은기를 쟁취하기 위한 사업을 사업소가 맡고 있는 혁명과업 수행과 밀접히 결부시켜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3대 붉은기 쟁취운동을 골기하면서 중시한 문제 하나가 이 종업원들이 상업기관에서 일하는 특성에 맞게 이 인민을 위해서 멸사복마는 이 종신도덕적 풍모와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역 서개시를 통한 교양을 실속 있게 해서 우리 상업이 명실공히 인민들에게 충실히 복마는 이 상업이 되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실용님들과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위대성과 전 세대 상업 일꾼들이 절대적인 충성심을 따라배우도록 하는데 주소를 두었습니다. 사상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단위 발전을 이룩하고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한 남포 추라돔에서의 얼마 전 3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포천군 상업관리소에도 3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3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량강도 강안 광산이 2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2중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구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영동 탄광에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낭독된 다음 표창장과 3대 혁명 붉은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앞으로도 경림종원 동지께서 제5차 3대 혁명 선구자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 소환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탄광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맡겨진 석탄 생산 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넘쳐 수행할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5일 현재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으로 인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7,134만여 명, 사망자는 673만 4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악성 비루스 감염자 증가와 함께 후유증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사람들의 생명 건강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전한 데 의하면 현재까지 공인된 후유증만 해도 200여 가지나 되며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앓고 난 사람들 중 30 내지 40%가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한 세형의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의 전파로 해서 재감염률이 높아지면서 후유증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후유증은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심하게 앓았거나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오래가고 그 증상도 심하게 나타났으므로 악성 전염병을 경증으로 경과했다고 해도 그들 속에서 혈전 형성 확률이 2.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후유증에 걸릴 확률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거의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악성 비루스가 보다 위험한 형태로 계속 변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로 인한 후유증 발생률이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여러 지역에 한파가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흑룡강성을 비롯한 동북지방과 산소성을 비롯한 북부지방에서 강풍을 동반 폭설로 차들의 운행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기관은 앞으로 이 지역들에서 기온이 영하 20도씨 이하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리투바이의 중부에 있는 가수수송관에서 13일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없었지만 불길이 50m 높이까지 솟구쳐 올라 주변 지역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해안가에서 죽은 고래들이 계속 발견돼서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 한 마리의 죽은 날개 고래가 발견된 후 5일 만에 또다시 한 마리의 죽은 고래가 해안가로 밀려나왔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해안가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에만도 7마리의 죽은 고래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래의 죽음이 바다에서 떠다니고 있는 수지 오물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개발자들이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수중 날개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높은 속도로 항행하는 경우 에너지 소비량과 물면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선체 밑에 날개가 설치된 이 배는 소음이 적고 충전한 후 2시간 동안 항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전기 수중 날개배는 환경보호와 함께 해상 운수의 전기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최저기온 상태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어제 15일까지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됐는데 특히 13일 최저기온은 령화 1.3도로서 평년보다 11.5도나 높아서 대부분 지역에서 한겨울에도 비가 내리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제 낮부터 북쪽에 찬 공기가 흘러들면서 날씨가 다시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4도 정도 더 낮아졌습니다. 앞으로의 평균 아침 최저기온 변화 경향을 보면은 내일부터 20일까지 평년보다 약간 높아질 것이 예견됩니다. 오늘 평안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과 강동, 신포에서 눈이 내린 후 개였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령년과 과일에서는 새벽과 아침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령화 5도로서 평년보다 4도,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동해안 중부 이북의 바닷가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과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려서 산발적으로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과 라선시에서는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최근의 기상 상태로 보아서 도로가 미끄러움으로 운전사들은 차속도를 극력 제한하고 차들 사이 안전거리를 보장하는 등 교통운수 부문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과 함께 보행자들은 미끄럼에 의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령화 29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연안 지방으로서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균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눈이 내린 후 저녁부터는 점차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눈이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었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8일이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해서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용량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19일과 20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9일에 전반적 지역에서 20일에는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20일에 동서열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기간의 전국일 평균 기온은 18일과 19일에 평년보다 약간 높고 20일에는 평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